안녕하세요. 평범 엄마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초등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초등생 자녀가 자꾸 숙제를 두고 와요네요. 자,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따님을 두신 학부모님이시네요. 얘가 언제부턴가 숙제를 계속 두고 와서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시면 안 되는데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학교 숙제는 학교에 두고 학원 숙제는 학원에 두고 오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왔다면 요즘은 안 두고 오는 날이 드물 정도로 심해졌어요. 숙제 챙겨오라고 말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데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가 까먹고 계속 두고 오니까 이제는 아이의 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까지 되네요. 네. 사연 주신 어머니, 정말 자녀가 학교 숙제, 학원 숙제를 계속 학교랑 학원에 두고 온다니 얼핏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겪으면 정말 이만큼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혹시 아이의 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해가 되네요. 자, 어머님, 우선은요. 사연 속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녀가 평소에도 다른 물건이나 또는 했던 말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유독 숙제 가져오는 것만 잊어버리나요? 평소 기억력에 문제는 없는데 유독 숙제만 두고 온다면 이 자녀가 의도적으로 숙제만 두고 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뇌가 숙제라는 부담스러운 존재를 계속 지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나 또는 기억하기 싫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숙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숙제라는 존재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또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 속에서 숙제라는 존재를 아예 싹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숙제를 들고 왔을 때 숙제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녀가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숙제만 붙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숙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때 자녀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숙제를 두고 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런 이유로 숙제를 두고 오는 아이들은요. 숙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학교나 학원에서 잠깐만 혼이 나면 되고 집에서는 몇 시간이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숙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머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면 아이는 더더욱 숙제를 두고 오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숙제를 여러 번 두고 오더라도 다음부터는 꼭 가져오자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서 정확하게 주의를 주시지 않았다거나 혹은 학교나 학원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숙제를 두고 와서 이번 숙제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숙제 자체를 건너뛰게 하거나 또는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숙제를 해오지 않아도 특별한 주의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제3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아이가 자주 보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만약 자녀가 숙제만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건망증처럼 다른 물건이나 말했던 내용들을 자주 잊는다면 의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ADHD라고 말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는 그에 준할 만큼 주의력이 약한 상태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ADHD는 사실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주의력이 좀 부족해서 산만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태를 보통 이렇게 말하죠. ADHD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활동하거나 숙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린다.
혹은 지속적인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과업, 그러니까 학업, 숙제 등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고 저항한다. 또 지시를 이해했음에도 지시를 완수하지 못한다 등등이 있거든요. ADHD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색해 보시고 의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거나 우울해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일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자주 뭔가를 까먹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어떤 고민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면 아이는 성인보다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 성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는 자기만의 방법도 가질 수 있지만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숙제를 학교나 학원에 두고 오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까요? 우선 숙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녀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습과 예습의 효과를 설명하고요. 이 숙제를 마쳤을 때 오는 보람을 경험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시고 어머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가볍게 넘어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께 따로 부탁을 드려서 자녀가 하교하기 전에 숙제를 챙겼는지 물어보도록 부탁드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아이를 좀 민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숙제는 지금 다 함께 가방에 넣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부탁드려도 좋고요. 또는 끝나고 난 뒤에 자녀에게 따로 말을 걸어서 인사와 함께 누구누구야 숙제 잘 챙겼지? 라고 물어보시게끔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거나 혹은 좀 저렴한 손목시계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휴대폰이나 손목시계를 활용해서 하교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리게끔 해놓으면요. 숙제를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당분간은 숙제를 잘 가지고 왔을 때 충분한 칭찬과 약간의 보상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숙제를 자꾸 두고 오는 자녀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 몇 가지 대안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초등 자녀의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혹시 사연을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골라 지금처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